안녕하세요. 꿈비의 책읽기입니다. 오늘은 개간지 문학사학 철학 가을호에서 신인 수필상을 받은 강혜연 작가의 수필을 읽으려고 합니다. 현재 1인 전자책 출판사를 운영 중인 저자는 2019년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한 에세이집 오늘은 태백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짙푸른 남해바다의 그리움으로 떠난 통영에서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데요. 절제된 그리움으로 여백을 남겨 깊은 울림을 주는 수묵 담채화 같은 수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자의 시선을 따라 푸른 바다가 펼쳐진 통영으로 함께 가실까요? 그리움, 겨울 통영, 강혜연. 연희 때처럼 새벽 3시 무렵 잠에서 깬 나는 베란다 밖 바로 아래에서 넘실대고 있을 짙푸른 바다를 그리며 새벽 일기를 쓴다. 멀리 오징어 잡입의 불빛 하나가 칠흑 같은 바다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 한 해가 지나가도록 주말은 물론 정해진 휴가도 없이 몰아닥치는 스케줄로 녹초가 된 전문의 과정 2년차 딸에게 갑자기 5일간의 금쪽 같은 휴가가 생겼다. 같은 과정 첫 해를 보내는 사위는 언감생심 휴가는 꿈에도 그릴 수 없다 해서 해마다 계속되던 사돈댁의 가족여행이 사라졌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정해진 며느리의 휴가 소식을 들은 사돈이 제안했다. 그간 딸 돕느라 손자 키우시느라 애썼는데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말해보라고, 어디든 다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덥석 잡고 통영 하고 외쳤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과연 이 여행을 가는 게 맞나 싶은 머뭇거림이 올라왔다. 내 본연의 갈등과 번뇌가 시작된 거였다. 일탈은 도무지 시도하지 못하는 닫힌 성격으로 사돈하고 어떻게 여행을 하는 내 걱정에 친정엄마가 함께 가면 딸이 자유로울까 하는 남 걱정까지 한몫 더해지면서 오락가락하자 딸은 급기야 엄마 놔두고 시어머니랑 아기 데리고 자기들만 떠난다 했다. 은근히 안 가면 엄마만 손해라고 암시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통영에 대부분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사돈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딸이 이어준 감사한 인연 가운데 한 명인 사돈.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다. 내가 통영을 그리워하게 된 까닭은 굉장히 비상적이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통영이 아니라 어떤 도시라도 바다가 가까우면 다 그리웠다. 18살에 여동생과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첫 여행을 떠났던 여수. 오동도로 이어진 다리 아래에서 찰랑거리던 맑은 물은 깊은 그리움으로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다. 남해의 그리움은 20대 때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회사 일로 찾아뵀던 화가 전형림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일렁이던 충무 앞바다, 짙푸른 바닷물 때문이다. 이런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도 나의 바람을 온전히 이해한 사돈은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전형림 미술관으로 데리고 갔다. 사돈 또한 그런 그리움 한 자락 지니고 있을 터였다. 사돈 스스로 꾸준히 작품들을 그리고 빚고 음악을 듣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하니 말이다. 내가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담아두었던 선생님 작품은 찾을 수 없었지만
미술관 앞마당에 고여있는 햇볕 한 줌과 살랑거리는 바람 한 줄기만으로도 좋았다. 아담한 미술관 전경을 뒤로하고 자동차에 오르려고 할 때 내 눈에 띈 출판사 남해의 봄날. 개인 단독주택같이 아담하고 평화로운 전경에 이어 몇 집 건너 이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서점 봄날의 책방이 반가움으로 눈에 확 들어온다. 이름과 겉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일행은 하마터면 깍 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책방에 들어간 우리 어른들은 앞다투어 그림책을 사서 겨우 3살배기 손주에게 선물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기는 복도 많지. 첫 책 선물을 이런 예쁜 책방에서 받게 되다니.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근방에서 박경리 기념관 안내판을 스치듯 보았다. 나에게 박경리 선생님은 왠지 통영보다는 원주가 가깝게 느껴졌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마음속에 대며 이날은 그냥 지나쳤다. 지난 시절 선생님의 작품들을 독파해 보려고 의지를 다진 적이 몇 번 있었으나 장편 토지는 첫 권 앞부분을 읽다만 부끄러운 독서 경험이 있을 뿐이고 다른 장편 또한 지속적으로 책 읽기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장편 이야기를 읽으며 살기에는 늘 허덕이는 시절이 계속되었기에 그 어떤 장편 소설도 순수한 책 읽기로 이어가지 못했던 나의 젊은 시절이 가슴 한켠에 통증으로 남았고 이런 게 하나의 습성이 되어 지금도 긴 글 읽어내기가 숨차다. 거의 유일하게 독파한 작품이라면 분석 리포트 쓰기가 학점을 결정하던 대학원 시절의 전공 과목 중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정도이니.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단편적인 알문 대개 언론 기사를 통해서였다. 이유야 어떠하든 우리나라 문단의 거장이신 선생님의 흔적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음 날 다시 그 길목을 지나갈 때 사돈이 다그쳐 묻는다.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자신은 2번이나 다녀갔으니 괜찮다는 사돈의 말에 몇 개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념관 탐방을 시작했다. 선생님의 삶을 존경하면서도 그분의 작품 하나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같은 게 올라왔던 것 같다. 딸과 사돈이 전시실로 들어간 사이에 선생님 묘소에 다녀오기로 결정한 나는 기념관 뒤편에서 시작되는 제법 긴 거리로 들어섰는데 길 옆으로 봄바람에 일렁이는 녹색 밀밭이 펼쳐졌다. 선생님이 생전에 남기셨던 말씀,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는 문구가 바닥에 새겨진 입구부터 묘소에 이르는 길에 선생님 글이 새겨진 바윗돌이 언덕 곳곳에서 내 시선을 머물게 했다. 그중 옛날에 그 집이 새겨진 바위 앞에서는 뻣뻣해지는 목을대로 겨우 침을 삼키며 글을 읽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도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사기의 저자로만 알았던 사마천이 선생님의 절대 고독 속에서 시구절로 형상화된 것에 일종의 충격을 받았는데 전시실에서 마주한 선생님의 시 사마천은 가슴을 칼로 에이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가. 묘비 없이 조그마하게 조성된 봉분 가까이 어여쁘게 피어난 페랭이 꽃을 보다가 뒤돌아서 내려오려니 눈앞에 아기자기한 통영 앞바다가 가득 들어온다. 돌아가신 지금 선생님은 행복하실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는 사돈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해버렸다. 문학소녀인 채 가장하고 살았지만 박경리 선생님 작품 한 편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내 고백에 늘 겸손하던 사돈이 깜짝 놀란다. 사돈 당신은 토지를 완독했다고 한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책 제대로 읽은 사람이 얼마나 사려 깊은 성품을 갖추게 되는지 증명됐다. 이후 이틀 동안 이어진 섬 여행은 정말이지 즐겁고 행복했다. 장사도는 섬의 형상이 길다란 뱀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수국을 비롯해 온갖 꽃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비 내리는 날 섬 일주 드라이브를 한 다음 우리 외엔 손님 없는 카페에서 먼 바다 풍경을 즐긴 욕지도에서는 올 때의 소망이었던 짙푸른 남쪽 바다를 사돈 표현대로 질리도록 보았으며 그런 출판사 하나 갖고 싶었던 남해의 봄날에는 회사 기밀상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신 아기자기 어여쁜 서점 봄날의 책방에서 기대 이상의 기쁨을 누렸다. 두 엄마와 여행 온 행복을 충분히 누렸다는 딸의 감상을 고마워하며 봄날의 통영 여행을 접고 이제 그렇게나 아름답다는 겨울 통영 여행을 기대해 봐야겠다. 겨울 통영 때에는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깊어진 시선을 갖게 되기를, 그리하여 내 삶에 주눅 들지 않는 기품 있는 삶이 시작되기를. 좋은 글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고 여백이 있는 수묵담채와 같은 수필 한 편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통영에서 지낸 저자 일행의 발걸음이 눈에 그려지면서 저도 언젠가 통영 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좋은 글 찾아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